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말이 이 삼세라는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우리의 도량이자 정토가 바로 저는 사찰이라고 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종교라는 유산은 어떤 무형 유산도 있고 명상이나 뭐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공간, 물리적 공간이 바로 사찰입니다. 그 면에서 이 사찰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지켜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대 사찰은 아까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 정토이기도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유산 자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찰은 대부분 이 산중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중 사찰이 가지고 있는 사찰림이 한 3억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면에서 이 가지고 있는 이 사찰림의 가치들 그런 자연유산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제 문화적 유산이 여러분이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이런 문화적 유산이 전통문화유산은 거의 불교유산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찰은 바로 이러한 유산자원으로서 종교적 유산, 자연적 유산,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복합유산 지역이라는 것이 제가 우리들이 알아야 할 사찰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찰이 결과적으로 이런 양호한 유산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찰 환경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사찰 환경 문제가 최근 몇십 년 동안 아마 100여 건 이상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뭐 대규모 국책 사업과 뭐 지자체의 개발 사업이 그리고 이런 일반 회사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찰 환경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에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사찰이 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사찰이 가지고 있는 유산적 가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이라는 것이 있고 이러한 유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알다시피 이제 사찰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표 사찰이 뭐냐 하면 이 삼보사찰을 생각하죠. 그래서 뭐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이런 사찰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한 952개의 전통 사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찰을 성지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불교를 믿는 우리 불자들도 사찰이 성지라는 생각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이 느끼듯이 요즘은 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거나 뭐 어떤 관광지로 지정되거나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관광지나 유원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뭐 하루 정도는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학교에 와서 학회 발표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지만 뭐 가령 미국에서 유럽에서 손님이 오면은 뭐 하루 동안은 학교에서 이걸 하지만 나머지 이제 2, 3일 동안은 우리나라 문화나 우리나라 어떤 역사나 이런 걸 소개시키기 위한 그거를 우리들이 이제 이걸 하게 될 때 가령 여러분들이 만약 외국인 친구가 있다고 할 때 만약 어떤 데를 데리고 갈 거냐 이거죠. 뭐 재작년인가 아마 여기 수원에 고은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고은시가 수원시에서 아마 고은 기념관인가 박물관 그걸 하면서 고은시를 이제 초빙하면서 이 세계 작가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저명한 작가들을 초빙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미국의 그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있는 국제 창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센터의 그 소장되는 메릴 소장을 초청을 해서 특강도 하고 이걸 했는데, 그 양반이 그 메릴 교수가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 이제 책으로 번역된 책도 있고, 그 양반 제자가 성대 영문과 교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문화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인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 국무부에 있는 문화위원회 나인 커미티 9명의 위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플리처상이나 이런 심사위원, 전미도서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고, 본인이 또 이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수원시 행사는 1박 2일로 끝나는데, 나머지 한 일주일 있다 가셨는데, 한 5일 동안을 이제 한국 문화를 이분이 체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아마 고은 씨, 그 화엄경이나 선시를 번역해 주신 분이 서강대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안순이 신부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분이 연락이 와서, 이 교수 내가 메릴 교수가 오는데 이 사람 문화 한번 한국 문화를 이걸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절이 제일 좋다 이거죠. 그런데 안선재 교수라는 분이 가톨릭 수사입니다. 떼제수도원 수사고, 지금은 이제 그 양반 연배가 지금 74인가 5이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은퇴해가지고 명예교수로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자기도 가톨릭 수사지만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그거는 역시 이제 불교 쪽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보고 갈 수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삼보사차를 생각을 했고,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메시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가까운 통도사로 하자 해서 통도사 이제 주지스님께 말씀드려서 이제 거기서 하루 묵으면서 이걸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옛날에 통도사 관광호텔이라고 절 밖에 관광호텔을 인수해가지고 그걸 자비도량이라는 연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게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거기가 침대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두 층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분이 다 안선재 교수님은 영국 옥스포드대 출신이고, 메릴 교수는 미국 분이시니까 둘 다 서양인이니까 침대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쪽에 침대 딸린 자비도량 쪽으로 예약을 했더니, 안선재 교수님한테 거기서 했다니까 아니라고, 자기들은 절 안에서 스님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알다시피 통도사는 요사체가 안에 원주스님 방 옆에 딱 2군데 객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스님들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오면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그거는 주지스님 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연수국장 스님이 책임지고 해주셨는데, 그건 주지스님한테 말씀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주지스님이 원산 스님이셔서 원산 스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두 분이